예,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선장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일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나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까 우리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은 지금 보면은 전기차 확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32년 경에는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나 이 수소차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EU는 35년도에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전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35년에 신차의 50%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발표하고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 보시면은 30년까지 지금 보시면은 30년까지 2021년 대비 성장이 한 13배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우리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2030년 경에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한 약 2배 정도 큰 시장으로 이제 성장될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연간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큽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시장,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재 시장의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소재 시장도 굉장히 이제 같이 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시장은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막 상업화가 돼서 이제 큰 배터리를 지금 많이 이렇게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활용할 수 없습니다만, 한 10년 후, 한 2030, 40년, 40년 경에는 특히 큰 폐배터리 시장도 큰 시장으로 형성될 거고, 연간 성장률도 역시 한 33%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 전지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굉장한 큰 시장이 형성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강물 자원, 특히 이제 강물 자원은 천연 흑연이라든지 리튬, 코발트, 특히 니켈입니다. 이런 천연 흑연들, 이런 강물들의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계획 경제에 이거 해서 이미 이 세계의 중요한 이 강물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물의 매장뿐만 아니라 강물 가공도 이제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 강물 가공 같은 경우는 구상 흑연은 100% 중국에서 이렇게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리튬이나 이제 니켈 이런 쪽도 한 7, 80% 정도는 전부 다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 가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폐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밖에 할 수 없다, 기술을 가진 중국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쪽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료를 이용해서 이 2차 전지를 2차 전지 소재는 주로 이제 크게 봐서는 음극재, 양극재입니다. 근데 음극재 시장보다는 양극재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인데, 음극재도 마찬가지듯이 양극재에서도 중국이 한 65%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경우는 이 역시
중국이 한 60% 이상의 이런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한국은 한 24%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 2차 전지의 주요 시장별 점유율입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고찰을 해보면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중국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의 큰 시장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한 3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시장입니다. 한 120기가와트. 그 다음에 미국 시장 한 65기가와트 아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중국에서는 1.8%입니다. 그러니까 를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V가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각 회사들의 2019년부터 21년까지 점유율입니다만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세일 가격입니다. 세일 가격은 굉장히 이제 기술과 매스 프로덕션이 됨으로 인해서 세일 가격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상당한 양 정도로 많이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그 중에서 캐소드 머처리얼의 포캐스팅인데 오른쪽 원 그림 왼쪽에 그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NMC 파우치 타입 셀을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한 뭐 킬로와트 아워당 125불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원료 물질들에 대한 가격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캐소드 머처리얼입니다. 캐소드 머처리얼이 가장 크고 지금 한 30%뭐 어떤 때는 세일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40% 정도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극이나 전해질 뭐 등등의 이런 비중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시장은 소재 시장 중에서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비중에 대한 제가 말씀을 주로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삼원계, NCM 삼원계에 대한 그런 시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측 하단의 오른편에 보면은 이 가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가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뭐 NMC라고 표시해 놓은 이런 재료들의 가격이 중국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인 LFP 가격보다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배터리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을 이제 이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그 한쪽 그림에서는 이제 각 소재별 이 포캐스팅을 해놓은 시장의 포캐스팅을 해놨는데, 이해로 LFP 시장도 앞으로 한 2030년경에는 전체 양극재 시장의 한 45%, 40 내지 45% 정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이제 LFP 연구들을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쪽에 이제를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프로덕션 캐퍼빌리티, 각 회사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말씀드린 미국은 그 IRA 법으로 상당히 중국 회사들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게 막아놨습니다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 등도 여기서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회사들, 특히 이제 보시면은 CATL이라든지 BYD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유럽 쪽 시장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좀 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럽 주로 그 북미 시장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시장인데, 이쪽에서는 주로 미국 본토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이 공장을 많이 짓고 이제 시장을 많이 확보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IRA 법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중국 회사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은 이제 우회로 갑니다. 우회하는 게 이제 멕시코라든지, 주로 멕시코 가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어택하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튬 2차 전지 이제 4대 소재입니다. 4대 소재라 하면은 그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되고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부품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큰 소재고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재가 가장 배터리 셀 만드는 한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즈니스가 이제 생성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양극재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그 리튬 전지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1890년대 후반에 그 납축 전지가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차 시대로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고 해서 상당히 그 뭐 상업적으로도 쓰이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주행 거리라든지 급속 충전이라든지 뭐 오늘날의 그런 이슈와 같은 거를 겪으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 반면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부터 이니시에이션을 함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상태인데, 먼저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역사를 살펴보면은 1세대는 한 2010에서 한 15년 사이에 전기차 가능성을 확인한 시대다. 그때 이제 주행 거리는 한 200km 언저리였고, 그래서 BMW i3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대표적인 차였고, 그다음에 2세대 차는 한 2020년까지 주행 거리가 한 300km 근방으로 되는 그런 전기차였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내연 기관하고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3세대는 한 2021년 이후에 주행거리가 한 450에서 500km 정도 되는 이런 차들이
이제 3세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3세대는 전기차의 대중성이 이제 확보된 시기고, 우리나라의 차들 중에서 기아의 EV6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차는 주행 거리가 한 600km, 700km 되는 그런 전기차들이 곧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차들이 나오면은 실제적인 내연기관 차하고 경쟁에 대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개발, 지금 이제 개발 동향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 이제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지지만은 이런 정도 한 5가지 정도의 개발 방향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제 정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하고 실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한 500km 언저리인데 아직도 좀 우리 이 소비자들은 좀 그죠?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한 700 내지 800km 가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큰 불편 중에 하나는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을 지금은 한 30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는 한 15분, 바라기에는 한 1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급속 충전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수명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이제 시중에 많이 다니는데, 이 수명이 저희들 한 미니멈 한 10년 이상, 바라기에는 15년, 어떤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수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명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입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도 불이 많이 납니다만은 내연기관차 불 나는 거는 별로 신문에 안 나는데, 전기차가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안전성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5가지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기차의 원가 구성을 보면은 배터리 폐액이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전기차의 반이 한 50% 정도가 이제 배터리에서 배터리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전기차 이 가격들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많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배터리 팩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이 되는 $100 이하, 킬로와트당 $100 이하가 되는 2024년 내년 정도 되면은 정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하고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 가격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리튬하고 니켈입니다. 물론 코발트도 있습니다만, 코발트는 그렇게 많이 니켈 리치 쪽에서는 많이 쓰는 원료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코발트나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플럭세이션이 심합니다. 이게 시장에 연동돼서 굉장히 플럭세이션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어쨌거나 이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전기차는 니켈 리치, 하이 니켈로 갑니다. 그래야 주행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리치 수요가 예측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리튬 수요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보시면은 25년경에는 이 공급을 상회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또 다른 이슈는 양극재 비용을 저감해야 된다. 양극재 비용이 아까 양극재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건데, 이래서 이제 코발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희귀금속이고, 그래서 코발트를 적게 쓰거나
코발트를 안 쓰는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니켈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코발트 양이 적어지고. 근데 이제 LFP, LiFePO4라는 저게 이제 LFP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삼원계인 NCM 소재는 LFP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LFP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양극재의 개발 방향은 코발트를 적게 쓰고 가능하면 코발트 프리인 소재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인데 주행거리는 니켈 함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한 240km일 때는 니켈이 한 50% 정도 되는 NCM523이라는 재료를 썼고, 주행거리가 한 380km 갈 때는 니켈이 80%에 대인 NCM811 이런 재료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50km 정도 될 때는 니켈 함량이 거의 90%, 뭐 소위 시중에서 이제 구반반, 니켈이 90, 코발트 5%, 망간 5%를 그렇게 구반반이라 부르던데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행거리를 늘리려면은 우리는 스틸, 아직도 니켈 함량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입니다. 수명인데, 수명은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수명 특성이 떨어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은 622 NCM 622 81190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용 횟수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622나 811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주행거리가 그렇게 줄어드는 폭이 적습니다만은 NCM 90 90%짜리 양극재를 쓰는 경우는 보시다보면 초기 주행거리는 굉장히 늘어나지만은 올해 주행에 따라서 성능이 획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양극재라는 게 농도 구백 양극재인데 새로운 구조를 갖는 양극재를 쓰면은 이런 주행거리 사용 횟수에 따른 이슈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재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은 이 어떤 게 있느냐? 급속 충전을 좌우하는 쪽에서는 음극입니다. 양극보다는 음극인데요. 음극 소재에서 이제 그 그라파이트보다는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급속 충전 특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실리콘이 뭐 앞으로 이 중요한 음극 재료로 생각하지만은 실리콘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실리콘은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라파이트하고 실리콘을 두 개서 섞어서 쓰는 컴포짓, 복합재라 그럽니다.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데 어쨌거나 복합 소재에서 실리콘 양을 증대시키면 증대시킬수록 용량도 증폭하고 급속 충전 특성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급속 충전 특성이 좋아지면 또 수명이 떨어지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실리콘 양을 어쨌거나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재 이슈입니다. 화재가 이제 뭐 EV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왼쪽에 있는 셀러로폰 왼쪽에 보시면 10Wh짜리입니다. 뭐 셀폰도 사실은 이제 화재가 많이 났는데 뭐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이제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번 이 셀러로폰에서도 터져도 저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반면에 EV는 용량이 100kWh입니다. 그러니까 10Wh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이런 배터리죠. 이런 배터리는 불이 나면은 이 사람이 다칠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뭐 더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이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지금 뭐 나오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리튬 이온 전지에서 쓰이는
일렉트로라이트, 액체 전해질에서 나온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뀐 고체 전해질,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면은 이런 안전성 문제, 불이 나는 이 화재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고체 전지를 쓰면은 양극재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극재의 특성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고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양극재가 성능을 리튬 이온 전지에 쓰는 것만큼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좋은 전지를 만들기가, 전고체 전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물론 뭐 음극재 이슈도 있습니다만 양극재 이슈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강물을 채굴을 해가지고 해외 강산에서부터 강물을 채굴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갖고 와서 양극 소재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사용은 전기차로 쓰는 거죠. 전기차를 쓰다가 전기차에서 이제 버려지는 요 배터리는 아직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ESS 용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성능이 이제 감소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폐전지에서 이제 강물을 추출해서 다시 양극 소재를 제조하는 이런 순환 사이클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뭐 소위 도시 강산이라 그러죠. 도시 강산이 되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원료를 사오는 이런 이슈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크게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쪽의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만이 원료 단에서, 업스트림인 원료 단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 이야기인데요. 뭐 양극재 이야기는 이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는 이 이슈가 이 니켈 함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함량이 제가 앞에서 잠깐 모르겠어요. 니켈 함량이 정대되면은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니켈 함량이 증가하면은, 즉 주행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사용함에 따라서 이 주행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만이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사가지고 1년 쓰다가 버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그런 양극재이면서도 그런 전기차이면서 오래 사용하면서도 이 주행거리가 긴 차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제가 개발한 양극재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개발하게 대한 그런 스트래티지라고 할까, 뭐 그런 기술을 제가 상당히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농도 구배형 양극재입니다. 컨센트릭 그레디언트라 그러는데, 농대고 고부해가 있는 이런 양극재를 만들면은 뒤에 뭐 보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양극재를 제가 만들어 갖고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 회사들한테 라이센싱을 해서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들은 2018년에 나온 기안 1호 EV 쪽에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현대 코나 EU 모델입니다. EU 모델 쪽에도 이게 쓰였고, 이 작년에는 그 포드의 픽업 트럭인 라이터닝이라는 데 쓰였습니다. 쓰여서 굉장히 앞으로 이 큰 시장이 형성될 거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도 늘리면서 수명이 좋은 그런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니켈이 90%, 빨간색이 니켈이 90%인
일반 양극재입니다. 일반 양극재고 이 파란색이 이제 농도 구배형 90%인 농도 구배형 양극재인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 수명 특성을 비교해 보면은 한 천 사이클, 1000번 사용 후에 일반 양극재는 68% 정도 이 수명을 보입니다만은 제가 만든 이 농도 구배형은 한 88% 정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 성능을 개선했다. 그래서 주행 거리를 늘리면서도 이런 수명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은 이게 지금 작동이 예. 이 네일 페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충전을 시킨 후에 이제 이걸 파우치 셀입니다. 파우치 셀 관통 실험을 합니다. 이 관통 실험을 하면은 일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는데요. 이 양극재는 불이 안 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온도가 한 75도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양극재도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